오늘도 질문 한 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것들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웨비나 페이지 하단이나 오른쪽에 보시면 Q&A 섹션이 있는데 이 Q&A 섹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중에 좋은 질문 한 개를 골라서 웨비나 종료 전에 웨비나 질문 한 개가 아니라 모든 질문을 제가 웨비나 종료 전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은 제가 웨비나 종료 전에 발표하면 그리고 Q&A 섹션에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설문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로벌 게임 솔루션 웨비나 3편으로 게임 서비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놀라운 성장세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사이버 범죄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다양한 수법의 보안 공격이나 해커, 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소개하고 또 이런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의 게이밍 아키텍처에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1편, 2편에서도 인사드렸던 알리바바 클라우드 김혜미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최근 게임 서비스 중에는 전통적인 게임 클라이언트 해킹, 그리고 프리서버와 같이 백엔드 땅의 해킹과 더불어서 게임 서비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게임 보안상의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디도스란 여러 대의 공격자에 의해서 시스템을 악의적 트래픽으로 공격한 다음에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에는 공격 벡터로 불리우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국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임을 타겟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디도스 공격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스 방어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으로 돈을 막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협박성 공격에 대해서 금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공격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다크웹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수많은 공격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공격 목표로 하여서 또 다른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공격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서 공격자가 공격을 포기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디도스 공격의 타겟이 되는 가장 많은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바로 게이밍입니다. 게이밍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게임을 출시하는 그리고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이 디도스에 대한 방어는 반드시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게임을 운영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쿠버네티스 등과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컨테이너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중국 전체 웹사이트의 40% 이상을 저희가 보호 및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 중 50%를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고요. 매일 50억 개의 공격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9개의 긴급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였고 또 사용자 환경에서 발견된 833만 개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00만 명이 넘는 기업 고객들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보안 솔루션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용자로부터 검증된 알리바바 클라우드 솔루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알리바바 내부 계열사들에게 먼저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에게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사실상 가장 큰 고객은 알리바바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티몰 그리고 타오바오가 현재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동일한 레벨의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광군절 시에는 티몰과 타오바오가 184개의 컨트리 리전,
그리고 1,900개의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고 또 60억 개의 웹 공격을 받아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신경 써야 될 보안의 각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대한 보안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OS나 하드웨어에서 발견되는 취약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디폴트로 제공되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알리바바는 물리적 장비에 대한 보안, 하드웨어,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나 서비스에 대한 보안도 중요한데요. 사용자 권한이나 자격 증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하는 오퍼레이션, 액션에 대한 감사, 오디팅 등도 남겨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오디팅도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공격을 감지한다던가 감지돼서 응답하고 또 전체 시스템 구성에 대한 보안을 체크한다던가 전체 시스템에 남겨진 로그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보안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얼마만큼 잘 방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 그다음에 보안 전체적인 컨설팅 등에 대한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별로 파운데이션 영역, VM이나 컨테이너 관련된 또는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 그리고 그 안에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뭐 인크립션을 건다든지 아니면 인크립션에 대한 키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또 비즈니스 보안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에 대한 감사나 그런 처리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레이어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그리고 적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리바바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프라에 대한 보안으로는 일단 디도스 공격을 막는 안티디도스, 레이어 7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공격을 막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와프, 그다음 클라우드의 IDS, IPS를 담당하는 클라우드 파이어월, 그리고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VM이나 또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등에 대한 보안을 처리하는 시큐리티 센터, 그리고 봇 공격을 막는 안티봇은 와프에 통합돼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키 등을 통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 이 키에 대한 보안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KMS나 HSM, 다음 그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그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SSL Certificate 서비스, 그 다음 여러분들 클라우드 어카운트에 대한 인증 보안도 필요하겠죠. 뭐 다른 SSO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SSO를 연동할 수 있는 아이디 애저 서비스,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이제 어드민들이 접근을 할 때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전체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배션 호스트를 두고 어드민들이 배션 호스트를 거쳐서 서비스의 이제 관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로깅이나 또는 MFA 적용이라든지 상세한 권한 롤 지정 같은 것들을 배션 호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어카운트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롤, 권한 등을 알리바바 클라우드 램을 통해서 지정하고 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액션, 누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로깅을 액션 트레이를 통해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Managed Security Service, MSS라고 해서 이런 보안을 전체적으로 설정하고 또 계속 운영하고 관제해주는 인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고객 시스템 중에 보안을 따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고 또는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MSS를 통해서 보안 관제 서비스를 또 따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와프와 안티봇 서비스인데요. 에어아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들이 봇을 통해서 좌석을 다 예약해버려서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예약을 방해하는 봇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셋업하고 운영하기에는 그 보안 운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와프를 통해서 웹 공격에 대한 방어와 침입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 봇이나 구글 봇, 바이두 봇처럼 가치 있는 데이터나 티켓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봇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런 굿 봇인지, 허용 가능한 봇인지, 아니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좌석을 다 예약해버리고 사용자들의 정상 예약을 방해하는 나쁜 봇인지, bad 봇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바바 와프에는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서 어떤 것이 굿 봇이고 어떤 것이 공격을 시도하는 bad 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알리바바는 플랫폼에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사용자들의 모든 액세스 정보, 그 다음 공격자들의 공격 정보를 다 취합해서 모든 그룹에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알리바바의 Threat Analysis 그리고 Response Center입니다. 여기서 취합된 모든 로그를 기반으로 알리바바 보안 솔루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공격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해 해주는 것이 바로 트래킹인데요. 알리바바 솔루션을 통해서 공격자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플랫폼 안에 침투했는지 그리고 침투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시각화 자료를 보면 어태커 소스, 어떤 IP를 통해서 어떤 도메인에 접속을 했고 여기 보면 배시, 웹쉘 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타겟은 무엇이었는지 여기 보면 47.99.223.145라고 하는 타겟에 이 웹쉘 공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관련된 어택 소스들은 와프나 안티봇 쪽에 등록해서 블랙리스트로 등록해서 해당 IP는 다음에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안티디도스 서비스는 레이어 3, 4, 그 다음에 7에 해당하는 방어를 제공해 드리는데 공격의 패턴을 보면 공격의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서 ICMP, UDP, SYNFlood 공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스 공격의 ICMP 플러드나 UDP 플러드의 경우에는 해커에 의해서 감염된 장비를 활용해서 다수의 트래픽을 공격 대상에 전송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변조된 I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격 유형 중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정상적인 서비스, DNS나 NTP나 멤캐시드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공격 대상 IP 주소가 원본 주소로 가장한 요청을 보낸 다음에 응답이 공격 대상으로 보내도록 해서 공격하는 리플렉션, 공격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청보다 응답이 몇 배 정도 크기 때문에 적은 트래픽으로 큰 트래픽으로 이제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플러드의 경우에는 TCP 연결을 맺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3웨이 핸드쉐이킹에서 공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완전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결을 관리하는 OS의 자원을 소모하게 해서 많지 않은 패킷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어 7, OSI 레이어의 어플리케이션 레벨 7 레이어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면 DNS 서버의 경우에는 다량의 DNS 요청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DNS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DNS 쿼리 플러드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 서버의 경우에는 HTTP 리퀘스트 플러드, 캐시의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캐시 버스팅 공격,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요청으로 연결을 낭비하는 슬로우리스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버가 SSL이나 TL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서버의 부하를 일으키는 SSL, TLS 어뷰즈 등의 공격을 또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공격들을 방어하는 디도스 서버를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안에 놓고 운영할 경우 이 제한된 디도스 서버의 리소스 때문에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리전을 제외한 전 세계에 8개의 스크러빙 센터를 운영되고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2개, 유럽, 독일, 영국 2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특정 트레셔홀드가 넘어가면 블랙홀 폴리시가 적용되어서 트래픽이 차단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전체 트래픽이 차단되기 때문에 공격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의 다운타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비정상 트래픽을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크러빙 센터로 리라우팅해서 정상 패턴 트래픽만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안티디도스 서비스만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설정이나 구성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은 제가 아래 URL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디도스 공격 방어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 URL을 넣어 놓았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들어가셔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세팅,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안티디도스에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그리고 오리진, 그다음 게임 쉴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디도스 공격을 처리하는 방식과 또 처리 가능한 밴드위스 범위에 따라서 서비스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의 키는 바로 Security Traffic Manager, 줄여서 SEC Traffic Manager라고 하는 이 기능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이 BGP 디스패치, 그 다음에 DNS 디스패치를 할 수 있는데 이 DNS 디스패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입되어 있는 뭐 CDN이나 글로벌 액셀레이터 또는 MCA 또는 다른 클라우드 프로덕트로 트래픽이 라우팅 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리진 서버가 중국 안에 위치해 있느냐, 밖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중국 안에 위치했을 경우 안티디도스 프로, 그다음에 중국 밖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안티디도스 프리미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티디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노출된 알리바바의 SLB나 EIP, NAT, OSS 등을 이제 타겟으로 설정해서 디도스 공격을 보호하실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도메인과 IP 기반으로 보호받을 엔드포인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나 또는 타 호스팅 센터 또는 타 클라우드 센터의 리소스들도 알리바바 안티디도스를 통해서 설정하고 또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오리진은 중국 밖에 있는데 중국 내 접속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안티디도스 프리미엄의 MCA, 메인랜드 차이나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트래핑은 이 MCA 라인으로 중국과 중국 밖으로 가는 크로스보더 네트워크를 가속화할 수 있고 또 비정상적인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되는 트래픽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크러빙 센터로 라우팅해서 미티게이션, 완화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RCP를 발급하지 않는 도메인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번 웨비나에서 제가 파노나 RCP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게임사의 경우에는 이 MCA를 통해서 서비스에 접속하는 유저들의 레이턴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안티디도스 프리미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해서 램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나 서비스의 권한, 자격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오픈소스인 쿠버트 램을 통해서 이 램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파드 레벨의 권한을 함께 연동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데모를 준비했는데 이 데모를 통해서 이 쿠버트 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거나 디플로이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런타임 시 제공되는 알리바바의 다양한 기능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가령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샌드박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일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다른 테넌트들과 호스트 커널을 공유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전용 커널이 있는 경량의 샌드박스 가상 머신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리소스가 격리되고 보안이 향상된 형태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시큐리티 컴포넌트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이 왼쪽을 보시면 authN이나 authZ를 통해서 다른 SSO 간 자격증명을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램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알리바바 클라우드 램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 크레덴셜을 통해서 램의 권한을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에 대한 권한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SLB 그리고 나트 게이트웨이에서 제공되는 접근 제어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안티디도스, 와프 등을 통해서 레이어 4, 7단의 공격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파이어월을 통해서 인터넷 노출 구간, 그리고 클라우드 내부 통신을 전부 아우르는 IPS, IDS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SSL 서티피케이트를 통해서 통신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인증서를 배포 및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 ACA를 보시면 알리바바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어를 통해서 각 파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 그리고 유저들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할 때 사이닝이 완료된 유효한 이미지만 배포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에서 각 크레덴셜을 관리하는 시크릿을 알리바바 KMS에서 제공하는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키나 데이터베이스 접속 등을 위한 크레덴셜을 API를 통해서 발급받고 또 로테이션 등을 통해서 키 교체 등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컨테이너 호스트 보안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센터, 그리고 쿠버네티스 운영 중 발생하는 뭐 노드나 클러스터나 파드단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모든 액션, 뭐 예를 들면 설정을 변경했다든지, 뭐 리소스를 생성했다든지, API를 호출했다든지 등에 대한 모든 액션을 모두 액션 트레이를 통해서 로깅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어카운트 셋업인데, 이 어카운트 셋업은 램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민 슈퍼유저가 사용자들에 대한 서버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권한을 각 어카운트에 매핑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카운트 레벨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설정도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데, 가령 특정 ECS VM만 특정 리소스에 대한 API 요청 권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램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약간 좀 깨져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특정 안티디도스에 대한 크리에이션 또는 뷰에 대한 권한을 여기서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권한을 HK 클러스터에 좀 더 세부적인 권한들과 매핑할 수 있는데, 가령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저가 그 안에 세부 컨트롤러 와서 파드나 디플로이먼트, 인그레스 등의 리소스를 크리에이트하거나 get 리스트, 딜리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제 매핑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램과 HK 클러스터 액세스 컨트롤과 매핑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정,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보안인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보안은 CIS 쿠버네티스 벤치마킹 기준에 준해서 보안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파드 또한 모범 사례에 준해서 설정이 이루어지고, 또 시스템 파드 이미지에 대해서도 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는지 등도 모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일리 스캐닝 잡에 모두 통합되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 리소스에 대한 오디팅인데, 가령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API 서버나 인그레스 트래픽에 대한 동향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화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모두 로그 서비스의 SLS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의 각 쿠버네티스 노드에 설치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또 로그 서비스에 적재하고 필요한 로그들을 쉽게 쿼리하고 또 지금 여기 제가 스크린 캡처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벤트 센터를 통해서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키 이벤트들, 뭐 가령 뭐 이미지 풀링이 페일 됐다든지 또는 파드가 이빅션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너리 어토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오직 인증된 그리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만 디플로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밸리데이션 폴리시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정상 이미지가 디플로이 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고, 이는 고객이 지닌 키를 바탕으로 사이닝, 이 시그니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가 이루어진 정상 이미지만 여러분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 ACR, 알리바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이미지를 푸시하면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취약점을 검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미지만 이제 사이닝을 거쳐서 이 사이닝된 이미지를 결과로 도출을 하실 수가 있는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사이닝된 이미지만 HK에 배포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딜리버리 체인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가 있고, 또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거나 또는 트레이싱 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 클러스터 컨테이너,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여러 종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샌드박스 컨테이너입니다. 이 샌드박스 컨테이너 환경을 선택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컨테이너들에 대한 격리 작업은 뭐 C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격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샌드박스는 좀 더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아예 경량의 VM으로 컨테이너 환경을 격리시킵니다. 따라서 해당 컨테이너는 다른 테넌트들과 독립적으로 데디케이티드한 커널에서 작동될 수 있겠죠. 좀 더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샌드박스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시큐리티 센터의 런타임 디펜스 기능인데, 이 이미지는 이제 다커브에서 크립토제킹 웜이 설치된 이미지가 발견돼서 그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컨테이너가 작동되는 노드들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나 네트워크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나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해당 프로세스나 악성 프로그램 또는 이미지를 격리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원클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매니지먼트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알리바바 KMS와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플러그인 방식이 있고 또는 ACK 시크릿 매니저를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깃허브에 올라가 있으니 자세한 설정 부분은 이 깃허브 페이지를 통해서 설정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모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쿠버네티스 보안에 대한 설정,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런타임 환경에 대한 디텍션과 처리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알리바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서비스 콘솔 화면이고요. 현재는 이제 어드민 권한의 유저로 접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관련된 램 유저들의 리스트들이 쫙 보이죠. 그리고 이 램 롤을 통해서 필요한 램 롤을 이 백엔드 단에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쪽의 어토라이제이션과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램 유저 탭을 가시면 이 어드민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램 유저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 테스트 램 유저에 대한 권한을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 지금 현재는 어드민 권한, 이 전체 클러스터, 이 KMS 플러그인 테스트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램 유저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add permission이 있죠. 이 add permission을 눌러서 네, 네, 이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권한을 이제 커스텀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커스텀 권한들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것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죠. 또는 이렇게 퍼미션을 add해서 권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KMS 플러그인 테스트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권한만 있는데, 지금은 이제 Secret Manager 테스터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디벨로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웹 유저가 해당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팝업 창이 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램 폴리시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커피하시고, 네, 램 폴리시 매니지먼트 하는 콘솔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램 폴리시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램 폴리시에 들어가셔서 이제 폴리시를 생성을 할 건데, 폴리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바꿔서 방금 이제 커피한 부분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get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한 것이고요. 이 폴리시를 이제 특정 유저한테 권한을 부여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바후 테스트라고 하는 램 유저에게 이 폴리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방금 생성된 폴리시, 제가 데모라고 폴리시를 생성했죠. 이 데모 폴리시를 지정을 해주고 OK를 누르면 이 권한이 이 유저에게 이제 부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서브밋 어토라이제이션을 누르면 이제 이 웹 유저는 아까 제가 설정한 클러스터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것이겠죠. 네. 그럼 이제 그 유저로 로그인을 다시 재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KMS 플러그인 테스트라고 하는 클러스터만 보이는데, 네, 다시 로그인하면 지금 시크릿 매니저 테스트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가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드를 들어가 보시면, 네, 권한이 없어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노드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거든요. 네임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만 보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그 이미지는 보이겠죠. 네, 이게 이제 램 롤과 램 유저를 쿠버네티스 어토라이제이션과 매핑시키는 부분에 대한 데모이고요.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사이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이닝을 위해서는 키가 필요한데, 사이닝 키가 필요한데, 이 키는 KMS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키 스펙, 알고리즘을 RSA 2048로 정하고, 이 purpose를 sign, verify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alliance를 지정하시면 이 키가 이제 발급이 됩니다. 저는 이미 이 키를 발급을 몇 개를 해놨고요. 이 키가 바로 이미지 사이닝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크릿 센터에 들어가시면 컨테이너 시그니처 하는 그 절차를 이제 여기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트니스를 이제 등록을 할 건데, 위트니스 이름, 그 다음에 방금 생성된 키를 여기서 등록을 시켜주고요. 전 이미 등록을 해놨고요. 그에 대한 이제 펄리시를 등록을 할 것입니다. 펄리시에 이제 방금 생성된 그 위트니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러스터에 이 펄리시를 지정할 건지, 지금 이 KMS 플러그인 테스트 클러스터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디플로이 되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위트니스 펄리시가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해당 클러스터에는 아무 이미지나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닝된 유효한 이미지만 배포가 되도록 설정이 하는 거고요. 이네이블 시켜줘야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가면 지금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네, 저희가 베이직,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가지 에디션이 제공이 되는데 어드밴스드를 선택을 하셔야 해당 이 사이닝 이미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사인 데모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저는 이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 지금 여기 보시면 Enable Signature에 지금 초록색깔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이 시그니처가 발급된 이미지만 여기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그니처 룰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생성했던 그 시그니처 키를 지정을 하고 네임스페이스 레벨, 스콥을 지정을 합니다.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적용할 거냐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사이닝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룰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 시그니처가 이네이블된 리퍼지터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그 설정한 KMS 플러그인 테스트 환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노드에 한번 로그인을 해서 이미지가 배포가 되는지, 사인인 되지 않는 이미지가 배포가 되는지 등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웹훅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겟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설정들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 이미지를 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크리에이션 하는 생성하는 건데 생성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웹훅이 트리거 되면서 그 관련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근데 이제 사이닝된 이미지를 배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닝된 이미지를 해당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면 지금 보시면 created, 사이닝된 이미지가 created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펄리시도 지금 이렇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 클라우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제공되는 그 DevSecOps를 보셨고요.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런 웹사이트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일부러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작동을 시킬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bash 스크립트가 이 클러스터 내부에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악성 코드를 심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큐리티 센터에서 어떻게 탐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탐지가 됐죠. 네, 어떤 어태커 IP에서 어떤 URL로 어떤 데이터가 포스트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맨드 라인이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이제 처리된 어떤 것들이 처리가 됐냐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까 해당된 것들은 이제 원클릭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처리된 것들을 보면
보시면 URL에 요 코맨드 라인이 이제 실행이 됐는데 실행이 되려고 했는데 이미 인터셉트, 그러니까 가로채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이 시큐리티 센터에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센터 그리고 알리바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알리바바 쿠버네티스의 어토라이제이션 기능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을 확실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웨비나로 돌아가서 사이즈를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저희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게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안티디우스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를 통한 포스트 엔드포인트 보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에 제가 설문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게임 솔루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QR코드 또는 URL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게임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웨비나를 보시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뭐 자세한 사항이나 기능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보이시는 코리아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전화 또는 다른 담당자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들어왔나요? 게임 네트워크와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네트워크와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알리바바만의 차별적인 솔루션 지원도 문의합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는 이건 인더스트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게임 솔루션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디도스 보안입니다. 이유는 디도스 공격이 대부분 게임 인더스트리에 집중적으로 포화되어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시큐리티 센터를 통한 호스트 보안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디도스 공격을 1차적으로 방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는 게임 인더스 알리바바가 게임 쪽에서 선두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도 대규모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1일 광군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안티디도스 솔루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게임 솔루션에도 동일한 안티디도스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게임 서비스의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루어지더라도 효과적으로 방어나 클리닝, 미티게이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장 차별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유명 게임 사이트의 경우에는 계정 탈취와 이에 따른 아이템 등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계정에 대한 보안이 다단계 인증 등 계정 탈취에 대한 어떤 솔루션 방안이 지원이 되는지요. 알리바바는 계정이라고 하면은 아마 로그인 계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와프에서 이 로그인에 대한 브루포스 공격이나 또는 여러 공격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자바스크립트 그 챌린지나 또는 뭐 캡차와 같은 페이지를 띄우는 형식 또는 아예 블락킹하는 형식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로그인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으로 로그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로직을 변경하시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정에 대한 보안은 대부분 이제 다단계 인증으로 그 로직을 이제 개발을 하시고 또
어, 공격이 들어왔을 시에 뭐 캡차나 자바스크립트 챌린지 등을 걸 수 있도록 와플 같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있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게임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에 대한 인증과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능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와프에서는 이제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단말기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를 여러분들의 모바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코드 쪽에 심어서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을 했을 때 뭐 인증이나 감염 여부 같은 것들이 와프에서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웹 접속에 대한 경로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탐지를 통해서 안 보이네. 네. 웹 접속에 대한 경로, 위험성에 대한 탐지를 통해서 실시간 위험 분석 및 조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와프에서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정 URL에 어떤 프로세스가 심어서 또는 어떤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공격 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강화하실 수 있고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와플을 통해서 특정 URL에 어떤 조치가 미리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룰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받은 질문 한 4개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이 아래 보이시는 코리아팀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네,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신 메일 주소가 catholic.ac.kr로 끝나시는 분에게 경품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스몰 이뮨 비타민 31분 배송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게임 웨비나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게임 마케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게임 마케팅 하기라는 주제이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